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봄바람에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어딘가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이상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집을 떠올립니다. 30의 집은 야심이었습니다. 40의 집은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60의 집은 단 하나, 쉼터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건축가 윤진우 씨는 은퇴를 앞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마지막 계절을 맞이하고 싶은가? 그 질문은 생각보다 깊고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윤진우 씨는 젊은 시절 크고 화려한 집을 꿈꿨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남들이 놀랄 만큼 멋진 공간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좋은 집은 외형이 아니라 삶을 품어주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집은 이제 자랑이 아니라 위로여야 합니다. 그가 남긴 이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화려함 대신 아늑함을, 넓이 대신 따스함을, 자랑 대신 평온을 담은 집. 그것이 바로 노년의 숙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노후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집에 대한 5가지 포인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집은 바깥 세상의 거센 바람을 조용히 막아주고 당신의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평화를 찾아 떠나는 긴 여행이다라고요. 그 평화의 종착지,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긴 여행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어떻게 머물 것인지 마음 깊이 그려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집의 조건. 첫 번째는 작은 집입니다. 건축가 윤진호 씨는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집이 커질수록 외로움도 함께 커진다고요.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위해,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해 넓은 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많은 공간은 결국 빈방이 됩니다. 빈방을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 한가득 웃음이 넘쳤던 식탁, 모든 것이 조용히 정지된 것 같은 그 공간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집은 오히려 따뜻한 선택이 됩니다. 오가는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고 따뜻한 차 한 잔 놓인 작은 테이블에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작은 집, 작은 부엌, 작은 침대에서 온다고요. 작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농밀한 삶을 의미합니다. 윤진호 씨는 은퇴 후 40평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20평 남짓한 단층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혹시 갑갑하지 않을까?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살아보니 작은 집은 불편함보다 훨씬 많은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니 삶 자체가 깔끔해졌습니다. 옷장은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매일 입는 옷만 남아 오히려 옷 고르는 시간이 줄었고, 주방은 좁아졌지만 가장 좋아하는 냄비와 그릇만 남아 요리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작은 집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삶은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굳이 필요 없는 물건들로 채워진 공간이 아닐까요? 버리기 아까워 쌓아둔 물건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밀어둔 짐들이 아닐까요? 노년의 집은 몸도 마음도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올 긴 시간 동안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는 걸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노후의 집은 작아야 합니다. 작은 집은 사람을 움츠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정돈하고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이란 몸을 쉬게 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쉬게 하는 곳이다라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몸을 쉴 큰 집이 아니라 영혼을 쉴 작은 집일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밤 내 삶을 담기에 가장 편안한 그 작은 집을 꿈꿔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집의 조건.
두 번째는 햇살이 드는 집입니다. 건축가 윤진호 씨는 자신의 마지막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햇살이었습니다. 햇살은 노년의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친구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햇살보다 야경이 보이는 전망을 좋아했습니다. 높은 빌딩의 불빛, 자동차의 행렬,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야경은 외로움을 숨겨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고요한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을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윤진호 씨는 창이 크게 나 있고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을 골랐습니다. 아침이면 부드러운 햇살이 거실 가득 퍼졌고 그 빛을 따라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깨어났습니다. 햇살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속까지 스며들어 마음을 데워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년의 우울증 예방을 위해 매일 최소 30분 이상 햇빛을 쬐라고 권고합니다. 햇살은 뼈를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작은 마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을은 겨울이면 해가 산 너머로 가려져 오랫동안 햇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침울해졌고 마을 전체에 우울증이 퍼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산 꼭대기에 거대한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태양빛을 반사시켜 마을 광장에 햇살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아침마다 광장에 모여 햇살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노인들은 조용히 손을 잡고 햇살 아래를 거닐었습니다. 그 작은 빛 한 조각이 마을 전체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신가요? 혹시 두꺼운 커튼으로 햇살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높은 담벼락에 가려 늘 음침한 그늘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햇살이 드는 집은 벽지가 특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구가 비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빛이 스며들고 따뜻한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햇살을 닫은 집은 자신의 마음마저 닫아버린 것과 같다고요. 노년의 집은 햇살을 품어야 합니다. 햇살은 말없이 당신을 안아주는 가장 따뜻한 손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집 창문을 활짝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빛이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바꿀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집의 조건. 세 번째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집입니다. 건축가 윤진호 씨는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집안이 세상이고 집안이 운동장이 된다고요. 젊을 때는 운동하러 나가기도 쉽습니다. 멀리 여행도 떠나고 공원도 자주 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 발짝 내딛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울까 두렵고 눈 내린 날에는 넘어질까 걱정입니다. 길 하나 건너는 것도 모험처럼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윤진호 씨는 집 안에서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집을 고쳤습니다. 좁은 복도는 넓히고 높은 문턱은 모두 없앴습니다.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깔고 벽에는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집 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거실을 돌고 주방을 지나고 작은 마당을 한 바퀴 돕니다. 이 작은 운동이 그의 몸을 지탱해주고 그의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집 안을 걸을 수 없게 되면 삶의 영역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가 했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노인이 하루 20분만 집 안을 걸어도 치매 발병 위험이 40%나 줄어든다는 사실을요.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인구 절반이 80세가 넘는 고령 마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정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마을 구조가 걷기 좋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골목마다 의자가 놓여 있고 나무 그늘이 있어 쉬어갈 수 있고 곳곳에 작은 가게들이 있어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을을 걸어 다닙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삶과 이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스스로 내디딜 수 있어야 노후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돌아보시겠습니까? 문턱이 너무 높지는 않은가요? 복도가 너무 좁지는 않은가요? 미끄러운 바닥은 없는가요? 노년의 집은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을 펴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삶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다라고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하루에 몇 걸음이나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작은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그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오래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집의 조건. 네 번째는 마당이 있는 집입니다. 건축가 윤진호 씨는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하루에 한 번 흙을 밟아야 한다고요. 젊었을 때는 마당이 불편했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하고 낙엽을 치워야 하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들어와서 매번 손이 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마당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 작은 꽃 하나를 심어보는 일, 텃밭을 가꿔서 상추 한 장을 따는 일, 이 모든 것이 그의 하루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흙을 만지면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가 늘 하던 말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다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집 한 채, 작은 마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수도도 약했고 벽지도 낡았고 겨울이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당 덕분에 두 사람은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오후에는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일상이 쌓여 그들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도시에서 느꼈던 막막한 외로움 대신 매일 흙을 만지며 느끼는 생명의 기운이 그들을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화분 몇 개라도 괜찮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새싹이 돋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원을 가꾸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다고 합니다. 또한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흙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흙은 우리의 원초적인 기억입니다. 우리가 왔던 곳, 언젠가는 돌아갈 곳, 그것을 매일 손끝으로 느낀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집에는 흙을 밟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까? 없다면 화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와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의 노후를 놀랍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작은 흙을 만져보시겠습니까? 그 손끝에서 새로운 하루가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집의 조건. 다섯 번째는 이웃이 있는 집입니다. 건축가 윤진호 씨는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집의 벽보다 이웃의 얼굴이 더 중요하다고요. 젊었을 때는 이웃이 필요 없었습니다. 문만 닫으면 세상과 단절할 수 있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모든 인간관계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노년에는 작은 인사 하나, 짧은 안부 하나가 삶의 온도를 바꾼다는 것을요. 은퇴 후 그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골목길로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 대신 오래된 단층집들 사이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을 택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옆집 할머니가 김치 한 통을 건넸습니다. 혼자 사시죠? 심심하면 놀러 오세요. 그 한마디에 윤진호 씨는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작은 대화, 장독대에 쪼그리고 앉아 된장을 나누는 시간, 빨래를 널다 마주치는 웃음, 그 모든 것이 하루를 단단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떤 고독에도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사람은 사람 속에서만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덴마크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삶의 질은
수입이나 건강보다 이웃과의 관계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이웃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발병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한 고서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벽을 쌓는 자는 고독을 얻고 다리를 놓는 자는 사랑을 얻는다. 높은 담을 쌓는 대신 낡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네는 것. 그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사는 집에서 이웃과 인사 한마디라도 주고받고 계십니까?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싫어서 문을 닫고 귀를 막은 채 혼자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은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곁을 지켜줄 가장 소중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마을 사람들처럼 눈빛만 봐도 마음이 전해지는 이웃. 그런 인연이 있는 집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집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좋은 이웃은 울타리보다 단단한 집이 된다고요. 여러분 곁에는 오늘 문을 열고 따뜻하게 인사할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작은 인사가 작은 미소를 부르고 그 미소가 여러분의 노년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집에 꼭 필요한 5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비워낸 공간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햇살이 드는 집이었습니다. 하루를 밝히는 따스한 빛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살려낸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문턱을 없애고 작은 걸음이라도 매일 내디딜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흙을 밟고 꽃을 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삶의 순환을 받아들이는 평화로운 시간을 만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벽을 높게 쌓는 대신 작은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외로움을 막을 수 있다는 진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열어야 들어올 수 있으며, 걸어야 살아있고, 만져야 살아남고, 나눠야 행복해지는 것. 이 모든 지혜를 품은 집이 노후의 집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넓은 집, 더 높은 집, 더 비싼 집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결국 노년에는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가까운 집을 꿈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햇살도 걸음도 막아버리는 좁은 틀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고립과 고독만 쌓아가는 높은 벽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오늘 당신의 집을, 당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편안한 쉼터를 찾아가는 가장 긴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건축가 윤진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집이란 나를 세상에서 숨기기 위한 곳이 아니라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여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마지막 계절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의 집에 대해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꿈꿔봅시다. 작지만 따뜻한 나만의 집을요. 고맙습니다.